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연일 요동치고 있는 미국 국채 이야기입니다. 미국 국채,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 구체적으로 영어로는 트레저리 본드라고도 하고 트레저리 노트라고도 하고 또 트레저리 빌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용어는 좀 이따 설명을 올리겠고요. 미국은 정부는 왜 국채를 발행하는가? 정부가 현금, 시제금, 당장에 쓸 돈이 없을 때는 돈을 어딘가서부터 조달해 와야 되는데 거의 모든 국가들이 정부가 필요한 돈은 특히 세수 부족, 세수와 세출의 그런 차이로 인한 정부의 일시적 과부족 자금은 대부분 국채로 메꿉니다. 국채를 발행을 잘하면 적자가 많아도 또 세금이 잘 안 거쳐도 그런 대로 나라를 꾸려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국채 발행이나 국채 금리에서 파열음이 일어나면 정부 재정 관리도 어렵지만 이게 금융시장으로 전가가 됐어요. 금융시장 전반이 아주 요동을 칩니다. 최근에 트럼프 관세 폭탄 속에서 국채 가격이 아주 급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놀라서 전 세계를 향한 관세 폭탄, 상호 관세를 긴급 유예하기에 이르렀던 사건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그만큼 국채는 나라 운영에 있어서 민감한 겁니다. 또 미국 경제, 나아가서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국채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을 잘 파악하면 세계 경제를 그만큼 선제적으로, 입체적으로, 과학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죠. 또 개인의 투자 전략으로서도 미국 국채는 살만합니다. 투자할 만해요. 최상목 부총리란 분이 계셨더랬죠. 지금은 사표를 내고 퇴진하셨는데 이 최상목 부총리께서 대통령실의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재임 시절에 또 경제부총리 하던 시절에도 국채를 샀다. 이래서 2024년 말 공직자 신고 기준에서 국채 보유량이 개인으로서는 엄청난 금액인 2억 원을 넘었습니다. 그만큼 부총리도 투자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도덕적인 또는 경제 정책 책임자로서의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부총리도 사는 게 국채고 특히 미국 국채 그만큼 안전하고 또 수익성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의 경우에는 약 금리가 4.5%에서 4.8% 정도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미국의 웬만한 금융기관 금리보다도 높죠. 우리나라 은행보다도 은행에 예금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금리 이것보다 2배 정도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잘만 투자하면 재테크 측면에서도 유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요즘 미국 국채 상황이 어떠냐 한번 보겠습니다. 국채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국채 값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것도 주가가 올라야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이득을 보고 물론 공매도를 하면 주가가 떨어질 때도 이득을 보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이고요. 주식 투자하면 오르는 것이 투자자들한테는 대부분 유리하죠. 마찬가지로 국채도 본인이 사고 나면 국채 값이 계속 좀 올라줘야 됩니다. 그런데 최근 1년 정도에 지금 미국 국채 어떻게 됐느냐? 미국 국채를 살 수 있는 방법. 자, 미국 시민권이나 미국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바로
미국 재무부의 국채 사이트 treasurydirect.gov 라는 데 들어가면 소셜 시큐리티 넘버만 있으면 본인이 바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전 문제 또는 본인 인증 문제가 있어서 한국에서는 바로 미국 재무부 사이트를 통해서 거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에 살다 오신 분, 이를테면 최상목 부총리 같은 분은 미국에서 일단 계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제 한국에 와서 샀다 팔았다, 이것은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생으로 미국 국채를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는 한국의 증권사들, 메이저 증권사들은 대부분 서학개미들이 미국의 주식을 대신 사주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단 증권회사에 서학개미 어카운트를 열고요. 은행에서 그 증권사 계좌로 돈을 보낸 다음에 거기다가 컴퓨터상으로 들어가서 미국 국채 매수 주문을 내면 돼요. 주식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종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거기다가 주식은 개별 회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아야 되지만 미국 국채는 미국의 재정 상태, 세계 경제 돌아가는 것을 보면 상대적으로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뭐 그런 면에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국채가 훨씬 투자 성공 가능성이 높다. 특히 채권은 이제 투자해서 크게 실패해 볼 가능성이 없는, 주식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의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국가 채권, 미국 국채는 그동안 한 번도 제때 돈을 주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국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거나 세계 경제에 불안이 생겼을 때는 미국의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난, 경제 공황 등이 올 때는 미국 국채에 투자한 분들이 평균적으로 이득을 얻는 경우가 많죠. 자, 그런데 요즘 미국 국채, 최근 1년 전에 이제 샀던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요, 사는 방법이 미국 국채를 증권사를 통해서 직접 사는 방법도 있고, 또 보다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iShare ETF 펀드 같은 걸 통하면 미국 국채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간접 투자 상품에 들어가 있어도 돼요. 개별 국채를 샀을 때는 그 사람이 어떤 국채를 몇 년짜리, 또 2표채냐 아니면 할인채냐 등 여러 가지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수익률을 단순화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ETF는 집단으로 투자하고 그 ETF 관리 회사의 수익률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수익률을 보니까 최근 6개월 전에 그 ETF iShare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7%가 넘어요. 엄청나게 지금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뉴욕 증시도 뭐 한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많이 회복했지 않습니까? 주가는 비교적 선방을 하고 있는데 왜 국채 가격은 계속 떨어지느냐? 지금 현재 나타난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최상목 전 부총리도 미국 국채를 사서 상당한 투자 손실을 봤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미국 국채 가격이, 국채 투자한 사람들이 왜 손해를 보느냐? 가장 큰 요인은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예상보다도 빨리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채는요, 금리를 내렸을 때, 금리가 내려가면 금리와 국채 가격은 역에 반비례 관계가 있거든요. 요것은 이론적으로 김대호의 영상 국채 특강에서 제가 따로 한번 아주 쉽게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웬만한 분들은 그냥 단순하게는 알고 계실 거예요. 금리가 내려가면 국채 가격은 올라간다. 그런데 미국 연준이 2024년 9월 달부터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금리 인하가 시작됐다. 이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이 금리 인하가 시작되니까 이것은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정점을 치고 미국 국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반전의 포인트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 국채를 샀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도 이 점에 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예상이 좀 어긋났어요.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미국 연준 FOMC가 어떻게 했습니까? 9월달, 10월달 금리를 인하하다가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금리 인하를 중단해버렸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 들어선 지가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는 한 번도 기준금리 인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향해서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다. 왜 금리를 인하하지 않느냐. 틈만 있으면 금리를 내려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요. 지금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터뜨려서 그게 물가를 지금 올릴 그런 우려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실제로 연준이 조사한 각종 통계, 기대 인플레, expectation price index 같은 걸 보면 앞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데 배팅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금리가 물가가 내려야만 금리도 같이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작년 9월달까지만 하더라도 물가가 이제 내려가고 있었고 내려가는 기조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금리가 내려가면 국채 가격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로 많은 사람들이 샀는데 나타난 결과, 지금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는 미국 국채 감정은 떨어지고 미국 연준 금리는 별로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출범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밤사이에 나온 제롬 파월의 워싱턴 DC 컨퍼런스 연설 결과, 이것도 또 지금 뉴욕 증시에 주목을 끌었는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공급 충격 등으로 인해서 금리가 앞으로 상당 기간 고금리가 이어질 것 같아. 심지어는 2007, 8년도 당시 서브프라임 사건, 그 모기지 사건으로 촉발된 국제금융위기, 그 당시보다도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융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국채 금리는 오히려 더 오르고 그 결과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자, 국채 가격이 떨어졌을 때 가장 크게 고통받는 사람 최상목 부총리겠죠. 물론 최상목 부총리도 고통받을 겁니다. 미국 국채 ETF나 국채를 샀던 사람들 다 지금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손실을 보겠죠. 그러나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짐으로 해서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최대의 피해자는 단연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요, 부족한 자금, 지금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 때문에 정부 예산이 곳곳에서 펑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채를 발행해서 메꿔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채 가격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으니 누가 국채를 사겠습니까? 실제로 국채가 잘 안 팔려요. 국채가 잘 안 팔리면 국채 금리는 더 올라갑니다. 그 결과는 국채 가격이 더 떨어져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하고 있고 환율 폭탄을 터뜨리고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 미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채를 원활하게 지금 팔아야, 그래야 미국의 국가 부도 위기도 막고 재정 관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판매는 더 어렵죠. 바로 그런 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은 점점 더 깊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앞으로 국채 가격이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거꾸로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고수준에 높여 있을 것인가. 자, 이 대목은 금리를 올리려는 요인,
또 국채금리를 하방 내리려는 요인, 이게 지금 서로가 혼재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 5가지 정도 중요한 팩터를 꼽아볼 수 있는데요. 이 팩터들을 구체적으로 뜯어보면 스스로 앞으로 국채 가격이 떨어질까 아니면 국채 가격이 올라갈까, 이걸 점칠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국채 투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투자 포인트, 재테크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선 미국 연준이 금리를 떨어뜨리면 국채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채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연준이 금리 인하를 안 하면, 계속 오래 가면 국채 가격은 계속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국채 가격은 연준의 금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준 금리 하나에만 영향받는 건 아니에요. 자, 또 하나 국채 가격이 영향받는 중대한 요인. 자, 이것은 현재 국채 물량입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국채 발행하는 물량을 시장에 얼마나 쏟아내느냐. 많이 쏟아내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수요 공급 원칙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 때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이게 만기가 돼가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리발빙을 해야 돼요. 리발빙을 하면 돈이 추가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종전에 있는 빚 갚기 위해서 빚을 내는 이런 형국이죠. 그런데 금융시장에서 볼 때 일단 발행 물량이니까 그것이 국채 가격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죠. 국채 금리를 올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재무부가 한 달에 몇 번씩 이 국채 발행 물량을 공시합니다. 이 공시를 전년 동기 대비, 전분기 대비 많아졌느냐 적어졌느냐를 보면 앞으로 국채값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하나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국가의 부채나 재정적자가 늘어났다, 이러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돼요. 반대로 재정적자가 줄었어, 이러면 국채값 올라갈 수 있습니다. 뭐 그 밖에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틀고 있는데 그 관세 수입이 많아지면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국채 물량을 안 늘려도 되기 때문에 이때는 국채 가격이 올라갑니다. 또 하나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국채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은행들에게 국채를 살 때는 다른 규제를 없애주겠다, 이런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요 조처, 그러니까 은행의 국채 매입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면 은행이 많이 사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국채 가격이 올라갑니다. 자, 또 스테이블 코인 지금 트럼프 정부가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때 미국 국채를 사서 모아야 되거든요. 이 또한 국채 시장에서는 국채의 수요가 되기 때문에 국채값이 올라가는 요인입니다. 외국 자본을 유치한다든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폭탄 협상 과정에서 다른 나라, 특히 중국 등에 대해서 국채 좀 사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가 미국의 요구대로 국채를 좀 사 들어간다면 이 또한 국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래서 국채 가격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요인 5개, 내려갈 수 있는 요인 5개, 이렇게 서로 지금 인상 인하를 둘러싸고 팽팽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5가지, 10가지 요인 중에 어떤 게 더 강해지느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국채 가격의 향방이 결정되겠죠. 자, 오늘은 미국 국채 가격 결정, 국채는 어떻게 사느냐 등에 대해서 말씀 올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하세요. 감사합니다.